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간 좀 속상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일 내용을 제가 오전에 제 유튜브 게시판에 글로 써서 먼저 올려드렸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또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중권 씨와 또 중앙일보 논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중앙일보가 해당 글쓴이의 얼굴을 이 칼럼에 올려둡니다. 그 기자분이 이제 중앙일보 편집국장 대리라는 타이틀로 이제 기자이신데, 기자분들은 자기의 얼굴이 정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썸네일로 그분의 얼굴이 아니고 중앙일보 로고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논조다, 중앙일보 논조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진중권 교수님은 진중권이 진중권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그랬던 분이고 원래 그랬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비판에 무게중심을 뒀던 건 사실 중앙일보 논조였거든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하고 중앙일보에서 오늘 이야기했던 건국 전쟁에 대해서 어찌됐건 중앙일보 편집국장 대리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썼던 게 이제 중앙일보가 썼다, 중앙일보의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 제가 좀 속상해하고 논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진중권 교수님은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어하시겠지만 진중권 교수님은 이번 정권,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공이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움을 준 부분이 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 목적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이다, 뭐 김정은을 계몽군주다 이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약간 좀 본질적으로 이거 진짜 위기인데 할 때마다 김어준 방송 나가거나 백본 토론 나가거나 JTBC 토론 나가거나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논조의 어떤 어용 농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민주당의 어용 농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이거 위험하다 싶어서 등판을 한 거죠. 다시 거기에서 대척점에 섰던 사람이 진중권입니다. 그 이후로 진중권 교수님이 유시민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이 소위 말해서 이 이념주의적인 김일성주의적 정권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전략적으로 어떤 논점으로 싸워야 될지 좀 잡아줬던 부분이 있고, 진중권 씨가 자기 SNS에 글을 쓰면은 소위 말해서 조중동에서 그 글과 그 논조를 계속해서 소개해주면서 소위 말해서 많은 분들이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준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강준만 교수도 이 좌파였잖아요. 좌파 지식인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명예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간 강준만 교수님도 MBC의 흑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진중권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와중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다큐 영화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라디오에서 한 내용 보면은 워딩이 좀, 이분이 원래 세잖아요. 근데 이게 깔 수만은 없는 게, 이분이 이 방송에서 또 조국이 신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걸 엄청 신랄하게 또 깠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좀 좋은 부분이죠. 근데 건국전쟁 영화는 꼭 제가 오버랩된 부분이 뭐였냐면, 이분이 예전에 용가리라는 영화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심영래 개그맨이 애국심, 또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의 어떤 우직한 어떤 집중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종로에서 봤나? 어디서 그 영화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그때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좀 오글거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끝부분에서 아리랑 같은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영래 개그맨이 갖고 있는 애국심과 영화에 대한 진정성과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어떤 작품성을 갖고 있느냐는 별개로 봐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애국이다 이러면서 전 국민이 약간 좀 옹호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당시에 진중권 교수님은 이건 아니단 식의, 제가 워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권 그 서슬퍼런 입법, 행정, 사법, 뭐 언론 거의 다 넘어갔다고 볼 수 있던 그 시절에 자기가 막 그렇게 까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곤조라고 할까? 지식인의 곤조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고 정의당 당원이었던 극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극좌이긴 한데 이 뭐랄까 김일성주의와는 결을 달리하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거는 문재인 독재잖아 이러면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기의 세계관은 역사관은 크게 바뀌진 않다 보니까 이승만 국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반응이 꼭 용가리를 비판했던 식의 어떤 그 호흡으로 자기가 그렇게 비판을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주요 워딩은 이런 영화, 영화 감독들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헌법에 이미 4.19 혁명의 정신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뉴라이트 역사관, 한 개인의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이런 걸 영화를 만들면,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한동훈도 그 영화를 보고 힘 실어주고, 왜 자꾸 공적인 영역에 그런 극우란 표현은 안 했어요. 뉴라이트, 그런 영화를 자꾸 힘을 실어주냐, 오른쪽 정당이. 이걸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나가서 이건 반헌법적이다. 이 반헌법적이라는 워딩까지 썼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던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랄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건국전쟁 이후의 다른 주제는 다 민주당을 이 비판하는, 그리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님의 세계관에서는 지금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니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건국전쟁을 폄하하는 거예요. 왜 헌법에 이미 다 역사가 끝났는데 왜 반헌법적으로 저런 영화를 만들고, 그냥 만들면 만드는 건데 왜 오른쪽 정당이 쟤네들 힘 실어주냐,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얘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입에서 똥이 나오잖아요, 여하간.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썼듯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지식인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건국전쟁을 보면은 그걸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 좋아하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모두 한 목소리 내는 거, 이게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진중권 씨가 저렇게 국부의 다큐 영화를 저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는 저 사람의 사상을 아무런 검열 없이 공적인 방송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이 국부 이승만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아버지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그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해 그렇게 마음껏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주신 선물일 수 있다는 거죠. 선물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예를 들면 진중권 교수님이 안전한 울타리가 설치가 돼 있고 또 따뜻하게 보일러도 나오고, 그런데 진중권 교수님은 그 집에서, 국부가 만들어준 집에서 모든 서비스를 공짜인 줄 알고 다 누리면서 뭡니까? 그 국부를 향해 반헌법적이라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게 표현하자면 굉장히 귀엽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래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진짜 소위 말해서 분노가 좀 있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자기의 말로 얼마나 이 건국전쟁을 싫어하는 영역에서는 야, 오른쪽 지금 니들 국힘 지지하는, 국힘 지켜주는 진중권도 이거 뉴라이트 역사관이고 반헌법적 영화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레임을 짜준 거예요, 진중권이 그걸 잘하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여하간 그래서 좀 속상하고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진중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진중권이 진중권을 했다. 근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 검열하지 않고 자기 생각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주신 분이 이승만이기 때문에 제가 철없이 저러고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오히려 진중권 같은 사람이 역설적으로 이승만 국부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반증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중앙일보 논조를 좀 비판하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언제적 중앙일보냐, 그런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홍석현 회장의 약점이 뭐죠? 차떼기 사건,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차떼기 사건 때문에 이 조서 받으러 갈 때 중앙일보 기자들이 뭐 어떻게 그 사람 조서 받으러 가는 길에 어떻게 했다 이렇게 깔 수 있는 내용은 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서적들을 좀 보면은
홍석현 회장의 어떤 소원 중에 하나가 TBC가 없어졌었잖아요. 그래서 TBC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 욕망이 컸었다. 그리고 그 TBC의 JTBC로 만들면서 사장을 손석희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MBC에 있던 손석희를 어떻게 설득을 했다, 이런 것도 책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JTBC가 만들어졌고, 그 JTBC, 손석희의 JTBC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블릿 PC 보도가 터지면서 나라가 기울어 버린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이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논조 자체가 거기에 동조했던, 그리고 JTBC는 완전히 그걸 도와준, 판을 깔아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따지면 좀 너무 그렇고, 그래서 이 중앙일보를 그런 식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논조가 그래서 예전의 중앙일보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좌파 작가는 조선일보는 이념 보수고 중앙일보는 실리 보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건 이제 그 좌파의 얘기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친대한민국적인 어떤 노선이 좀 불분명할 때가 있다. 특히 저는 젠더 독재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톤을 잡고 있는 논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민주당이긴 하니까. 근데 이 칼럼을 쓰신 분이 예전에 쓴 칼럼, 이분이 시리즈로 써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이분을 너무 원색적으로 비판하면 안 되니까, 이분이 예전에 썼던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보수라고 하는, 어떤 우파라고 하는 톤을 잡는지 딱딱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김건희 명품 파우치 사건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보는 앵글의 초점이 다르다. 저 같은 사람은 애초에 서울의 소리나 전 MBC 기자나 자기들이 작당해서 명품 파우치를 사고 아예 몰래 카메라가 되는 시계를 자기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작당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윤석열 부부가 있든 뭐 박근혜가 있든 이명박이 있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오른쪽적 대통령이 있는 시대에는 반드시 그런 추잡한 짓을 계속 해왔고, 우리가 그렇게 속아왔던,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나라가 넘어갔던 때가 탄핵 아닙니까? 그 뒤에 김일성주의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이념형 대통령이 지배를 하게 됐던 나라가 됐고, 근데 그런 위기 상황이 자꾸 오버랩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중앙일보에 연재하다가 지금 자서전 나왔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일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치적 악수가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한 파악이 안 됐지만 참모들이 사과는 해야 된다고 해서 사과했을 때부터 그게 정치적 악수라고, 그걸 중앙일보에서 실어줬잖아요. 근데 중앙일보의 다른 편집국장 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논조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추잡한 짓을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에 얘네들의 이 악질적인 모습, 이거에 카메라 앵글을 둬야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고 이준석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정작 전 국민들에게 악을 실체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실체적 악이 있잖아요. 이것에 집중해서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자기들의 어떤 악한 웅덩이, 계략적인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허우적댔던 게 만약에 100년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프레임 안에서 노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답답했다. 이분이 그 전에 썼던 칼럼 보니까 5.18에 대해서 건전한 논박하는 내용도 음모론이라고 폄하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논박하냐? 도태우 변호사님이 사법부에서 이미 5.18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한 그 판결 내용으로 논박하는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음모론인지.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분이 옛날 자기가 썼던 칼럼에서도 미국 외교관 그레고리 핸더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제가 다른 칼럼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이 미국 외교관의 입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세계관과 엇비슷하거나 이 사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외교관이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리더십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통치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이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개념을 지지하지 않았고 행태도 일본 것 그대로였다고 봤다. 물론 여러분, 그 해외 제3의 눈으로서 이 대한민국이나 이 나라를 보면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한 게, 미국 이 외교관이 뭘 압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자기가 미국 외교관이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서유럽에서 2000년 넘게 농축되어 왔던 자기들의 역사적 서사가 있잖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다시 건전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여기에서 다수의 독재와 황제의 독재를 막기 위해 국부들이 아이디어 짜서 연방주의, 반연방주의, 머리를 짜내서 만든 게 미국의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국부 이승만이 배제학당부터 시작해서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 그리고 프린스턴, 다른 사람들 다 조선 마인드로 살 때 본인 혼자 미국 가서 먼저 선구적으로 배운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 외교관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일본이랑 싸우고 있었는데 무슨 일본 거 그대로 했다고, 이런 외교관의 말을, 이 똥 같은 말을 뭐하러 인용합니까? 그것도 건국전쟁, 너희들은 건국전쟁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칼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건국전쟁이 말하지 않은 것. 이 제목부터 프레이밍이다 이 말입니다. 민주주의적 개념을 지지하지 않았다고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이 외교관보다 훨씬 더 잘 알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초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 대한민국을, 이 조선 역사, 이 노예 근성 가득한 수천 년 동안 자국민을 동족들을 노예화한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이상한 나라였던 이 조선 근성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이 조선, 후조선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왔던, 농축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2000년적인 어떤 서구 문명적 서사가 없으니까 이걸 수입해서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과도기적인 에피소드가 많았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문맥을 같이 봐야죠. 그렇게 따지면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할 때 언론사 탄압하고, 언론인 탄압하고 언론사 탄압한 거 아닙니까? 링컨도 독재예요? 그 역사적 문맥을 같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의 논조에 답답한 게 뭐냐면, 이승만의 통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죠. 이승만 통치가 어떻게 완벽했겠습니까? 노년에는 이분이 노년에 실수하고, 어떤 실수입니까? 인사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기붕이나. 일단 이건 차치하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볼 때는 한국에만 눈을 두면 안 되고,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제정세적 한반도를 같이 봐야만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를 그나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북한 있죠? 소련 있죠?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대한민국은 태어날 수 없던 나라라고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든 시스템을, 뿌리를 박아야 되니까 그렇게 카리스마형 인재가 나왔던 것이고, 이런 거 좀 같이 봐야죠. 말년의 인사에 대한 실수, 거기에서 나온 온갖 부패,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개념을 지지하지 않았고 행태도 일본 거 그대로였다? 이런 이야기를, 외교관의 얘기를 빌어서 왜 중앙일보 논조가 이런 식으로 쓰냐 이 말이에요. 정치적 기능과 정신은 조선시대의 현대판이라고 인식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근성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박박 긁어내기 위해서 국부 대통령이 그렇게 힘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말하잖아요.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서 피해 투쟁을 하고 얘네들은 성취를 했는데, 국부는 처음부터 나라를 세팅해서 이게 공짜인 줄 알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역사를 되돌아보니 너무 대단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무조건 맹신하고 추앙하고 이게 아니고요. 100년 동안 국부를 왜곡하고 악마화했잖아요. 객관적인 형평성이 결여됐잖아요. 공과 과 말하면서 과만 확대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분도 그 과만 확대한 한국의 교육 현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100년 동안 오해받았던 그 왜곡된 역사를 사실 몇 개를 드디어 꺼낸 거에 대한 감격과 죄송함과 눈물이 흐른다는 거,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또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 건국전쟁이 다큐멘터리라,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여기서부터 또 짜증이 나죠? 엄밀하게 보면 취사 선택한 사실의 나열이다. 상당 부분 맥락이 소거된 채다. 덕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은 크게 증폭됐고 과는 크게 축소됐다. 와우. 이게 이준석 같은 어떤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왜 이런 칼럼을 서울의 봄에선 안 썼습니까? 영화 감독이 픽션을 붙였다고 했는데 모든 전 국민 1000만 명 넘게 그 영화를 역사라고 보면서 막 자기들이 화난 거 SNS에 인증하고 민주당은 신나서 이 독재가 이 검찰 독재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 왜 그때는 영화 비판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큐 영화로 논박해 볼까요? 왜 노무현 다큐는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문재인 다큐, 또 조국 다큐는 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하셨는데 못 찾았으면 제가 실수를 하는 거고. 왜 조국 같은 사람의 다큐를 13만 명이 봤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큐라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자기가 총뿌리를 왜 여기에 겨누냐 이 말입니다. 그 누가 몰라요? 아무리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도 그 감독이 다큐를 만든 감독의 개인적인 사견이 어느 정도 내러티브적으로 들어가는 거 누가 몰라요? 덕분에 이 전 대통령의 공은 크게 증폭됐고 과는 크게 축소됐다. 말도 안 되는 게 공이 언제 이렇게 드러났습니까? 지금 CBS 기독교 방송국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CBS 시사 프로그램에 진중권 씨도 오른쪽적 이 논박을 하는 논객으로 가가지고 이걸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관이고 반헌법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른쪽적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왜 총뿌리를 그런 식으로 대세요? 조국 다큐멘터리나 지금 김대중 다큐멘터리 왜 이런 얘기 안 하십니까? 공이 너무 증폭됐고 과가 축소됐다고요? 과가 증폭돼서 과만 확대한 게 몇십 년입니까? 물론 그걸 비판하셨어요.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울어진 무게추가 있다고 하면 이걸 균형추를 그나마 갖고 오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에 그렇게 아는 채 합리적인 척 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왼쪽 영화, 왼쪽 다큐에 대해서는 비판 안 해요. 연예인들이나 이 깨어있다고 코스프레하는 깨시민들이 얼마나 서울의 봄 같은 영화 보고 얼마나 자기들 이 역사의식 있다고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얼 씨는 지금 건국전쟁 하나 올려가지고 그런 욕을 먹고 있는데 지금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인 척 스탠스를 잡으면서 그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게 한경호도 아니고 중앙일보가 언제쯤 중앙일보이긴 하다마는 그래도 중앙일보는 또 나름대로 중앙일보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더라도 불편하기보단 반가웠대요. 그러니까 본인 반가웠대요. 이건 사람들은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다큐 이거 감독이 나름 편집해서 문맥을 다 잘라버린 건데 이승만의 공만 너무 크게 됐네. 이승만 정권 말미에는 완전히 이상했었는데 그래도 싫다기보단 반갑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도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화판의 좌파가 99.9%란 김덕영 감독의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동안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해 자학하는 내용의 컨텐츠만 양산됐기 때문이다. 교과서까지 그러니 말에 무엇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쭉쭉 가다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문장 읽어드릴게요. 다큐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무렵 극장 안 곳곳에선 울음소리가 들리고 박수가 터져나왔다. 우리 정상은 아니다. 우리 정상은 아니다.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일부러 이중적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장에서 이승만 영화 끝나니까 울면서 박수치고 이런 거 자체가 정상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교과서에 이렇게 왼쪽 편향이고 영화 충무로판도 이렇게 편향이고 이승만의 과는 얘기 안 하고 공만 추앙한 영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 눈물 흘리고 이런 현상 자체가 우리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후자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치지만 전자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좀 비판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깨어있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시면 이거는 정상 비정상으로 말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PC주의가 지금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양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정상 비정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이런 식으로 논조를 가져가는 게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거는 정상 비정상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분에게 궁금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서울의 봄을 진짜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다름입니까 그러면? 저는 울지 않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눈물까지는 안 났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사하고. 근데 눈물이 나고 이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100년 만에 그나마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지. 무슨 우리가 또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서 이 왼쪽이든 중도 우파든 사실 우파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맨날 폄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맹목적으로 태극기 흔들고 미국 성조기 흔들고 눈물 흘리고 저런 거 창피해. 이렇게만 보는 그렇게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은 우파는 아니야. 이 포지션에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게시판, 유튜브 게시판에 쓴 글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1970년에 소련의 비밀 요원이 있었어요. KGB 요원 이름이 유리 베즈메노프, 가명이 토머스 슈만이라고 하는 소련의 비밀 요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련의 이 공작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데 007 영화처럼 총 쏘고 이게 아니고 소련의 예산의 거의 모든 게 미국 시민들의 사상을 바꾸는 것에 에너지를 쏟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1978년 서방으로 또 망명한 전 루마니아 해외 정보국 최고 책임자인 이름이 파체파예요. 파체파. 이온 미하이 파체파라는 사람은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당 국가들의 대규모 심리전, 루머전 책략을 전면적으로 이 사람도 폭로를 했는데 파체파는 루머전의 목적은 대중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이 김건희 파우치 사건이 있으면은 김건희가 정치 공작에 당했다. 극좌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의 정치 공작에 또 당했다. 김건희뿐만 아니라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계속 오른쪽에 누가 있든 오른쪽 사람들을 반대한민국 세력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악덕하게 프레이밍하고 있다. 이거로 프레임을 봐야 되는데 사회 의제 설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서방으로 망명한 소련의 그리고 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비밀 요원이 폭로한 게 뭐냐면 그게 아니야. 왜 사고 안 해?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게 공짜인 줄 알고 검열 안 하고 막 말하고 자기들 옳다고 하는 거 깨어있다고 상식적이다. 우리는 합리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오른쪽적.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있는 그런 지식인들, 이런 중앙일보나 진중권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유용한 바보들이라고 했습니다. 유용한 바보들. 소련이나 사상전쟁하고 있는 이 스파이들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쟤네들 바보인데? 야,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니까 차치하고 중앙일보에서 그 글을 쓰신 분, 그 칼럼을 누가 좋아할까요? 기자시니까 얼마나 세상을 날카롭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팬데믹 사태 때도 이 또 백신에 대해서 쓴 칼럼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나이브한 것 같다. 나이브한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오른쪽 주류라고 해버리면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속상해서 이런 영상 하나 찍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 좀 속상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목소리도 하나 유튜브에 검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심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